전 알고 있었습니다. 주방 디자인의 완성은 인덕션이라는 것을. 출시 전 루머를 통해 인덕션 디자인을 접하고 역대급 존멋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출시 영상을 보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역시 디자인의 완성은 인덕션. 9월 11일 새벽에 발표된 아이폰 11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혁신은 없었다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만큼은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발표의 반은 카메라를 소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 역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카메라였고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카메라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출시되는 아이폰 11의 후면 카메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렌즈를 달고 나오는 아이폰 11은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렌즈 구성이고 세 개의 렌즈를 달고 나오는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는 와이드, 망원, 울트라 와이드 구성입니다. 와이드는 화각이 26mm, 조리개 f1.8, 망원은 화각이 52mm, f2.0, 울트라 와이드는 화각이 13mm에 조리개 f2.4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12만 화소로 4K 60프레임, 1080에서는 120프레임이 가능하며 화각이 기존보다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아이폰 최초로 여러 개 렌즈를 달고 나오는 카메라인데 타사 제품들엔 이미 적용되어 있어 전혀 새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을 통해 보여진 아이폰 11이 광각임에도 왜곡이 덜하고 선명한 모습을 보여 아이폰 카메라의 광각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OIS로 손떨림을 상당히 잡아줄 텐데 갤럭시의 스테디캠처럼 액션캠 못지않은 손떨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오디오 줌 효과도 갤럭시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 또한 갤럭시와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출시되는 소형 카메라마다 달고 나오는 최고의 브이로그 카메라는 결국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아이폰 사용자이고 화각이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반길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정말 혁신은 없군요. 어쨌든 후발주자로 추가되는 기능들이긴 하지만 애플이 항상 완성형의 모습으로 나왔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야간이나 저조도에서의 나이트 모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작은 센서로 인해 저조도 시 화질 저하는 스마트폰의 공통적인 딜레마였죠. 이제 야간이나 저조도 상황에서도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왜곡인데 밝게 찍고 사실에 가깝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반대로 하는 것보다 노이즈나 화질 면에서는 완전 개이득이죠. 이제 보케도 인물 사진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진작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물 외의 피사체는 초점거리가 잘 맞지 않아 어렵게 초점을 잡아내거나 못 잡아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보케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 11 카메라에서 가장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동영상입니다. 영상 촬영을 하면서 끊지 않고 화각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치 줌 렌즈를 달고 있는 카메라처럼 말이죠. 이런 게 가능하다면 다양한 화면의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촬영 후 영상을 기본 앱에서 노출이나 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 크기를 조정하는 크롭 기능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추어 촬영자가 영상 촬영을 할 때 이상적인 구도를 바로 잡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다소 아쉬운 구도를 후보정으로 가볍게 조정할 수 있다면 영상 퀄리티가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도 바로 찍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퀵테이크 비디오를 사용합니다.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아이 모습이나 애견 등의 동물을 촬영할 때 순간을 담고 싶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때 아주 꿀 기능일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직접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아이폰 11 소개 영상에서 유독 방수가 좋아진 부분을 강조하는 듯한 화면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이폰 11은 IP68 등급의 2m 수심에서 30분을 버틸 수 있고 프로는 IP68 등급의 4m 수심에서 30분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치적인 거라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저 방수방진 테스트라는 게 사실 모든 상황에서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수심 4m지만 바닷물 안 되고 비눗물 안 되고 삼투압 어쩌고 안 되고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정확한 판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에 액션캠처럼 완전 방수가 가능하다면 제약 없이 여러 상황에서 재밌는 장면들을 담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긴 좀 그렇죠. 비싼 건데.
수중 촬영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벼운 물놀이나 물이 좀 많이 닿아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정말 좋겠네요. 이 외에도 포첵 모드를 통해 뒷배경을 흑백으로 날려버린다던가 디퓨전으로 3개의 카메라로 여러 장 찍은 사진을 합성해서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또 스마트 HDR 성능 향상, 실시간으로 포커싱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따라 명암 대비나 노출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등의 카메라 기능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런 프로 수준의 카메라 성능이 가능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큽니다. 우리가 쉽게 좋은 영상이나 사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은 많은 작업과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작보다 6배 빠른 A13 바이오닉 3세대 뉴럴 엔진 때문이겠죠. 자, 혁신이 없다지만 훌륭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아이폰 11 과연 살만할까요? 일단 카메라 부분에서만 판단하자면 매우 탐나는 기능들이 많긴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고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로 주방 디자인의 완성 인덕션 디자인을 에어팟처럼 적응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카메라 업그레이드의 일부는 iOS 13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라 이러저러한 거 다 지켜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1차 출시국이 아니라는 것이 고민할 시간도 있고 정말 좋네요. 오늘 아이폰 11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봉작가였어요.